네. 그럼 다음은 케미스트리인데요. 케미스트리도 마찬가지로 바이올로지랑 똑같이 이그잼이랑 랩 리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텀 1, 텀 2 때는 아까 바이올로지랑 똑같이 그냥 정규 수업을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미텀, 엔드오프 이렇게 두 개를 보는데 그래서 총 4번의 시험이 있죠. 그래서 근데 얘네는 다 마지막 최종 점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formative 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화학 내용은 제가 화학 2를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 꽤 모르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올가닉 케미스트리라는 걸 배우거든요. 텀 2 한 절반에 걸쳐서 얘를 배웠는데 얘는 아예 고등학교 과정에 없는 내용이고 유기화학을 배워야지 아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가지고 이거를 새롭게 공부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단원이랑 꽤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좀 쉽게 이해를 한 편이었거든요. 오히려 약간 화학 2에서 배웠던 조금 어려운 계산 부분들이 저는 어려웠고 그래서 이게 또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다른지라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화학은 특히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그거에 맞춰서 적용해서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화학 1, 화학 2는 특히나 더더욱 그 내용을 미리 좀 알아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화학 1 이런 거 공부할 때 처음에 원소, 원자 막 이런 거 헷갈리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여기 영국까지 와가지고 화학도 공부하면서 화학을 또 영어로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좀 내용 이해 자체에 큰 걸림돌이 있으면은 좀 바로바로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좀 미리 제대로 이해를 하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저는 화학이 조금 더 어려웠어요. 자, 네, 그 그리고 화학 네, 부분은 항상 저도 제 학생들이 이제 의대 가는 친구도 있고 물론 약대 가는 친구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 과외를 제가 추천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화학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이해할 때까지는 좀 과외가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항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네, 학생들도 이 부분을, 그저 화학 부분을 넘지 못하면 되게 좀, 뭐, 그때는 아예 뭐 의대보다 더 화학이 더 중요한 그런 전공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제 학생이 했던 세미나에서도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어로 된 왜 그런 유튜브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한 왜 이런 유튜브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좀 찾아보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한글로만 찾다 보면 그게 설명하는 게 좀 제한이 되어 있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식으로 좀 영어도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익숙해졌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저희 학생들은 밴드에 다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 웹사이트에 올려놓으니까 꼭 한번 그죠? 좀 봐보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연호 학생도 제 학생 되게 많이 도와줄 거고 또 뭐 필요하면 과외도 해줄 수 있고 네, 이러니까 도움을 여러 가지 좀 청해 보세요.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화학은 텀 1, 텀 2 때는 이론 공부하고 시험 보는 식으로 진행이 됐고, 텀 3 때는 아까 바이올로지는 랩이 한 번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랩을 3번을 진행했어요. 근데 여기 3개 중에서 마지막 것만 랩 리포트로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 이것도 파이널 exam이 끝나고 5월 중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리비전 수업도 랩이 없는 날에는 리비전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계속. 네. 그리고 옆에는 수업에서 사용된 자료인데, 이온 결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어 수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EAP 수업이죠. EAP에는 옥토만 잘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텀 1, 텀 2 때는 계속 옥토를 위한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저는 고등학교에서 그냥 영어 배우는 거랑 꽤 비슷하게 그냥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문법 이런 것처럼 가르치진 않고요. 그냥 우리가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냥 영어로 된 영상을 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라 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거기서 관련된 이슈들 가지고 글을 써라. 아니면 또 현장에서 뭐 옆에 친구랑 한번 요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얘기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텀2 말에 옥토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텀2 끝이 다가올수록 선생님들이 계속 기출문제나 아니면은 옥토 기출문제나 아니면 IELTS 문제 아니면은 그냥 사설기관에서 나온 영어 문제 이런 거를 계속 나눠주셔가지고 아예 시험 포맷으로 대비하는 것도 자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기출문제를 푸는 게 꽤 도움이 되니까 여기 선생님들이 만약 잘 안 나눠주시면은 계속 달라고 쪼르셔가지고 많이 받아가지고 자주 풀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텀3 때는 옥토 시험을 통과하면은 수업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텀3 때 아예 마음 놓고 다른 걸 하면 되고 아니면은 텀2 때랑 비슷하게 계속 시험을 준비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영어 부분에서 연어학생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나요? 스피킹하고 뭐 이런 것은 한국에서 계속 좀 해왔었어요? 아니요. 저는 크게 대비를 안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스피킹에 조금 힘을 들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스피킹이 어떤 식으로 시험이 진행되냐면은 그냥 선생님이 전날에 미리 내용 주제를 주세요. 주제랑 질문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 스크립트를 짜가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직접 임기응변으로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스크립트를 짜가는 게 훨씬 내용이 짜임새가 있기 때문에 대본을 짜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스피킹 수업은 그렇게 대본을 짜간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친구 2명끼리 서로 1대1로 이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대본 주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답을 하고 그리고 저도 상대방 친구한테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질문하는 과정까지 평가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요. 좀 인터뷰 준비 때문에도 스피킹에 더 신경을 썼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좀 인터뷰 때 조금 더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대부분은 약간 라이팅에서 조금 힘들어한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라이팅이 글자 수가 꽤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라이팅을 바로바로 적는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라이팅 이거를 계속 첨삭 훈련을 계속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받고 자기가 작성을 해가지고 선생님께 제출을 하면은 계속 첨삭을 해주세요. 수업 시간에도 해주시고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따로도 해주시는데 요거를 받았던 게 조금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라이팅 했던 게. 네. 지금 옆에 보여준 게 이게 스크립트인 건가요? 아니면 스피킹을 위한 이런 건가요? 아니요, 요거는 그냥 텀1쯤에 했던 그냥 영상을 보고 질문에 답하는 그런 거를 가져왔어요. 네. 아니면 일단 시간이 남으면은 기출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래서 영어 수업은 전반적으로 옥토에 초점을 맞춰가지고